엘니뇨와 그다음에 라니냐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머릿속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엘니뇨와 라니냐가 나왔다. 그럼 머릿속에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무역풍을 잘 기억해야 된다. 무역풍. 정말 중요합니다. 무역풍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의 모습이 어떤지, 지구의 평상시에는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거 한번 하고 갈게요. 무역풍은 선생님이 그냥 무슨 풍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동풍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 여기 아시아, 우리나라에 한 여기쯤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만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땅덩어리를 보면 뭐 이렇게 미국 땅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적도입니다. 아, 너무 삐뚤어지게 그렸다.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한 30도 부근 되고요. 남반구도 마찬가지고 북반구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이해해야 될 게,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요 경도로 나타내면은 동쪽이라 그랬어, 서쪽이라 그랬어? 영국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어느 쪽에 있다? 동쪽에 있다. 그래. 5반이니까 이해해. 자, 이쪽 볼게요. 여기는 서경으로 나타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태평양 입장에서는 여기는 무슨 태평양이야? 서태평양이고, 여기는 무슨 태평양이야? 동태평양이다. 그래서 요 경도 표시했을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되냐? 평상시만 알면 엘니뇨는 아니야, 쉽게 풀어. 자, 평상시 어떻게 되냐? 무역풍 이렇게 붑니다. 그죠? 선생님이 동풍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럼 이 상황에서 바닷물이 어느 쪽으로 가게 될까? 이쪽으로 몰리겠지. 이쪽으로 몰리겠지. 그러면 적도 지역에 있는 물들은 뜨거운 물들이니까 뜨거운 물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로 몰리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요 밑에 그림 얘가 중요한데 한번 볼게요.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 자, 요렇게 할게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캘리포니아주 앞바다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이쪽이 더 높아. 즉 어느 쪽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서태평양, 동태평양? 서태평양이 더 높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뭘 물어보냐? 첫 번째 시험 문제는 해수면의 높이 물어봅니다. 서쪽이 더 높아요. 나중에 얘네 때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 물어볼 거고요. 자,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거 얘기해 줄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동하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요. 자, 바다 깊은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이건 무슨 물이야? 찬물이죠. 찬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여기 서태평양에 비해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대적으로 어떻다? 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온 변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용승이 일어났잖아. 그지? 용승이 잘 일어나냐 잘 일어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수심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심은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섞이는 부분은 혼합층이라 그러지. 그다음에 햇빛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온도가 낮아지는 거를 수온 약층이라 그러지. 그래서 이 용승이 일어나는 정도를 뭘 가지고 표현을 하냐면 수온 약층의 깊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수심이 깊어지냐 얕아지냐 가지고 이것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대기 대순환할 때 선생님이 수능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기의 상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지? 구름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서 볼게요. 뜨거운 게 이쪽으로 몰리지. 그지? 그럼 이쪽이 상대적으로 뜨겁죠.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가요? 위로 가러. 그러면 위로 가는데 바닷물이죠. 바닷물이니까 수증기가 많겠지. 그러니까 요 위쪽에는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구름이 많이 만들어진다. 즉 여기는 뭐해? 비가 많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게 돼요. 이렇게 상승한 기류에 의해서 비가 오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이쪽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비해서 여기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강 기류 같은 경우는 구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맑은 날씨가 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네 번째 물어보는 게 뭘 물어보느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상승하는 기류의 세기와 하강하는 기류의 세기는 어떤 변화를 보이느냐를 물어본다. 요거와 연계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 공기가 상승하면 선생님이 무슨 기압이라고 했죠? 저기압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고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요? 고기압이다. 이거 기압 변화 물어봅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요 부분인데 요 기압 부분 선생님이 이따가 엘니뇨 라니냐 설명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차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평상시에요. 이제 평상시에 물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나왔어. 아, 강수량도 추가할까요? 강수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어디가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 이런 것들. 솔직히 등등등등등 물어볼 건 많아. 물어볼 건 많은데 항상 엘니뇨 라니냐 문제를 풀 때는 평상시와 비교를 해야 돼. 평상시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인도네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기류에서 구름이 항상 많지. 그래서 1년 내내 어때 비가 많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열대우림이 형성된다는 얘기야. 같은 위도상에 위치하는 요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여기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위도에 위치하지만 미국 사람들 부자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많이 살지. 너희들이 아는 유명한 도시들은 여기에 다 몰려 있어. 웬만한 거. 그러니까 여기가 왜 살기가 좋냐 이거야. 같은 위도상이면 같이 더워야 되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왜 좋냐? 봐. 여기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역풍이 부니까 여기로 오는 바람은 대륙을 거쳐서 온 바람이지. 이 바람은 어떨까? 건조하지. 건조하지. 아무리 햇볕이 뜨거워도 건조하다. 습도가 낮으면 사막 설명했었죠. 어디에만 들어가면 시원해?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해. 근데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건조하긴 한데 바로 앞에 뭐가 있어? 바다가 있네. 가습기 역할하는 애가 있네. 그러니까 적당한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뭐 하기 좋은? 놀기 좋은. 놀기 좋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요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나라의 봄비나 가을비처럼 요 바닷가 주변에서 비가 오긴 하지만 1년 내내 우리나라의 봄, 가을과 같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위도상이지만 요 차이야. 이해 갔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라니냐를 할 거야. 자,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의 세기가 세지는 시기를 우리는 라니냐라고 해.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해수면의 높이. 야, 이쪽으로 가는 게 많이 몰린대. 그러면 이 해수면의 높이 차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 차가 이렇게 커지게 된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가 커진다.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겠죠. 수온 가지고 얘기해보자. 이쪽으로 더 뜨거운 게 많이 몰리죠. 몰리게 되니까 수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보다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그냥 여기다 플러스 3 많이 나오는 게 이 정도? 더 올라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밑에 있는 애가 더 세게 올라오겠지. 빠져나가는 만큼 밑에 채워줘야 되니까 이해 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어떻게 돼? 온도가 더 차가워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수온했어요. 수온약층의 수심 어떨까? 이거 아직도 실수 많이 하는데. 자, 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세진다 그랬죠? 올라오게 되면 이 해수면과 어떻게 돼요? 더 가까워지지. 더 세지니까 해수면과 가까워지지. 그럼 수심은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가 정답이야. 그죠? 무역풍의 세기가 세지면 수온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된다? 얕아진다. 이게 정답이고. 상승하는 기류 어떻게 될까요? 세지고. 하강하는 기류도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세진다. 근데 기압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압은 헷갈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써줄게. 평상시에 기압을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를 몇이라고 놓을 거냐면 여기다 쓸게. 자, 평상시에 기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 평상시에 이쪽이 900, 그 다음에 이쪽을 1000이라고 놓으세요. 왜 여기는 저기압이 여기가 뭐니까? 고기압이지. 틀리지 않는 방법 알려줄게. 자, 라니냐 시기로 넘어갔어요. 라니냐 때 20을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가 저기압이 세져, 약해져? 저기압이 세진다는 건 기압 자체가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라는 거야. 왜? 저기압이 세지는 야, 저기압이 세진다라는 건 날 누르는 힘이 약해진다는 거, 위로 올라가 상승하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기압이 더 낮아진다. 여기 헷갈리지 마라. 여기 880이 되는 거고, 여기는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될까? 오히려 더 세지니까 1020이 되는 거야. 그럼 평상시에 100 차이였다가 몇 차이가 될까? 140 차이가 되지. 그러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차는 더 커진다. 이렇게 시험 문제 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작아진다면 무슨 말이야? 틀린 말이겠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기압했고요. 강수량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많아지겠고, 여기는 오히려 평상시 연평균보다 적어지겠지. 왜? 하강기로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반대로 하면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쪽 지역은 홍수가 나는 거고, 여기는 가뭄이 들고 큰 산불이 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이게 라니냐. 그럼 거꾸로 엘니뇨로 해볼게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역풍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상을 하면 돼. 어떻게? 자, 이번엔 노란색으로 한번 써줄게요. 열로 가는 힘이 약해진다.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차는 어떻게 될까요? 거의 안 나겠죠. 그죠? 바람이 완전 약해지면 아예 안 나겠죠. 그 정도로 평상시보다 높이차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높이차 물어봤고요. 수원 할게요. 수원 어떻게 될까요? 수원. 열로 뜨거운 물이 많이 몰렸는데 이제 몰려 안 몰려? 안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평상시보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진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용승이 약해지니까 여기는 오히려 상승하겠죠. 이게 이해 갔습니까, 이거? 그래서 수온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온 약층 수심 어떻게 될까? 얘가 약하니까 더 깊어지겠죠. 더 깊어지겠죠. 수온 수심은 더 깊어진다. 상승 기류 약해지고 하강 기류도 약해진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압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쓰면 돼. 여기 지금 선생님이 했지만 엘니뇨 시기에는 저기압이 약해지니까 기압이 세진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920. 하강 기류가 약해지니까 여기는 980. 그러면 평상시보다 기압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양쪽이 작아지게 된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는 보기를 진짜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헷갈리지 않는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의 모습에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하는 거지. 우리 이것도 볼까? 자, 여기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올까 봐 적게 올까? 엘니뇨 시기에. 적게 오기 상승기류가 약하니까. 그죠? 그럼 적게 오니까 여기는 가뭄이 드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될까? 오히려 많이 오게 돼 있지. 그럼 여기는 홍수가 나는 거.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아니 최대한 쉽게 설명을 여기까지 한 거고, 실제로 여기 지워도 되나 이제? 여기 지울게요. 그림 하나만 갖고 다 설명했습니다. 자, 실제로 엘니뇨 시기가 어떤 모습을 갖추냐면, 자, 엘니뇨 시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를 서태평양이라고 쓸게요. 서태평양 쪽이고, 여기를 동태평양이라고 했을 때,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힘이 너무 약해. 평상시엔 여기로 몰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퍼진단 말이야. 이렇게 퍼지게 돼.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상승기류가 원래 이쪽에서 만들어졌죠. 근데 상승기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엘니뇨가 심해지면. 그러면서 요런 순환의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근데 솔직히 요 그림 잘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요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상승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 하강하는 게 오니까 비가 더 안 오겠지, 이 모습은. 그죠? 엘니뇨식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다윈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고 타히티라는 지역이 나와. 네, 다윈하고 타히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되게 헷갈려해. 그래서 위치만 좀 알려줄게. 원리는 좀 알려주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 다윈이 서태평양에 있는 거고 타히티가 여기에 있는 거야. 타히티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양쪽의 기압차를 가지고 엘니뇨냐 라니냐를 판단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타히티 지역에서 다윈 지역을 뺀 거를 우리는 남방 진동이라 그래. 남방 진동 지수라고 하는데 자, 지금 설명하는 거 솔직히 몰라. 근데 더 쉽게 푸는 거 알려줄 거야. 일단 원리는 설명해야 되니까. 원리는 이래. 몰라도 돼. 원리는 다 까먹고 자, 뭐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 타히티 지역과 다인 지역의 기압을 뺀 게 남방 진동 지수인데 이것만 기억해라.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이거 나온다. 플러스가 나올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는데 플러스라는 거는 타히티 지역이 더 높은 거고 타히티 지역이 더 높다라는 건 평상시라는 얘기야. 그죠? 라니나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역풍의 세기라고 생각해라. 무조건 시험 문제. 남방진동 지수 나오고 타히티 다인 나오면 무역풍이라고 생각해라. 그럼 플러스라는 건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세졌다. 건 무슨 식이야? 라니냐? 이거 무슨 식이야? 무역풍이 약해졌으니까 엘니뇨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게 시험 문제를 실수하는 거 더 빠르게 푸는 방법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뭘 대입해라? 무역풍을 대입하면 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엘니뇨 라니냐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